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렸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2,300선을 내주면서 2,290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0.7%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종목별로 수단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고요. 첫 순서인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오늘도 전화로 만나볼 거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벽에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은 경기도 좋고 주가도 좋은데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국내 시장 투자 전략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좀 여쭤볼게요. 예,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내수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국내는 반면에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 참 어제 저희 장 시작하기 전에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 14%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심리를 많이 눌러놨었고요. 또 중국 시장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어제 좋지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됐는데 또 미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좀 IT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2분기 지금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액 10조 1,583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5조 2,632억 원의 가이던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0조인데 영업이익이 5조가 넘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어떻게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PER이 지금 4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있다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 우리나라 가격으로 15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시장에 있다 보니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점차 좀 분위기가 좀 안정을 찾는 이런 시점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역시 양호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을 놓고 봐도 매수가 매도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전체적인 차트로 보시더라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차트가 무너진 상황이 아니고요. 양호한 가운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그 기대감은 점등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 라인 8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세적인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죠. SK하이닉스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전화 연결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흐름을 읽으면 수익이 보인다. 추세 추종 전략의 달인 박동현. 미래산업의 주도군을 섭렵한 투자 분석의 고수 김홍식. 예, 수요일을 책임지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오셨고요. 또 오늘 새로운 얼굴이신데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게 되고 전문가들이 주시는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두 전문가의 매매 전략 어떤지 매매 스타일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은 지난 시즌에 높은 수익률로 순위권에 계셔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새로운 종목들도 기대를 해볼 거고요. 네. 매매 스타일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는데 마치 예. 이제 대학생 때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한 것처럼 예. 뭐 어깨도 무겁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추세 추종 이제 플러스해서 기본적인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도 보고 외국인의 기간의 수급적인 부분, 가격적인 메리트 이 세 가지를 주요 보는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에도 박동현 본부장 수익권에서 그 순위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홍식 팀장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매매 스타일로 임하실지 좀 여쭤볼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홍식 전문가고요. 예. 저의 투자 전략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사업군에 대한 전방적인 투자 전략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단기적인 퍼포먼스로 뭐 단기 종목도 좋아는 하지만 최근 바이오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경협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인해서 투기적인 시장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라도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저의 투자 철학으로 저평가 국면에 있는 가치주라던가 미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나 경협 쪽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도 그중에서 고르셨을지 잠시 뒤에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한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떨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부장님.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7월 달에 선물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선물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앞으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해서 계속해서 오를 것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선물을 많이 샀다는 것은 한 번에 시장의 분위기가 꺾였을 때 매도세로 돌아왔을 때 또 지수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매수 시점일 때 앞으로 선물을 외국인이 얼마나 사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선물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하면은 예. 좀 공격적으로 좀 종목들을 담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는지 예, 여부를 지금, 체크해볼 예,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김홍식 팀장님은 어떤 전략이 오를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120원에서 30원 안에서 한정적으로 좀 움직이게 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기업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옵션 만기가 지나가면서 그 부분과 더불어 금일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안심적인 발언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조금은 좀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김홍식 팀장께서는 환율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거고요. 박동현 본부장님,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어떤 섹터가 있으실까요? 예,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바이오, 경영전 이런 이제 주도주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런 주도주가 이끄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실적 위주로 많이 보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예. 뭐 2차 전지라든지 MLCC라든지 미디어 엔터 등 이런 이제 실적과 그 높은 성장성을 동반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고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개별주 네, 위주로 개별주. 전략을 네. 짜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김홍식 팀장께서는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요.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운용사 블랙록이 이제 블랙록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서는 정부 쪽에서도 뭐 업이라던가 코인 거래소의 합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어요.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실용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가치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단기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만은 단기 수급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저는 인공지능이라던가 5G 쪽을 더 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출발 분위기 어떨지 먼저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예, 국내장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이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4%나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장에서 이제 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었죠. 오늘 국내장에서도 기술주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이상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원 선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앞서 시초가 공략주로도 제시가 됐던 종목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의 주가가 오늘 1.4%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는 2%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어제 화학주가 약세였는데 반발 매수 역시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LG생활건강이 각각 1에서 2%대 상승입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65% 상승하면서 2,312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4거래일 만에 상승이 전환이 된 거고요. 코스닥도 어제 종가보다 0.5% 상승한 823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좀 볼게요. 먼저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CJ ENM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군요. 3%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강세 출발입니다. 10만 2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까지 일제히 오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2% 강세, 바이로메드가 3%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흥행작인 이 미스터 선샤인이 판권이 판매가 됐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기반이 이제 포화 상태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어제 주가가 좀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2.4% 정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9% 정도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일단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이 됐는데 끝까지 또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시장 흐름 함께 보시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아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오늘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거고 종목 3종목을 선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들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펀더멘털이 좋은데 지금 가격적인 조정을 받는 종목 3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즌에도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지만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했을 때도 충분하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회사는 SKC 코오롱 PI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명만 알면 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코오롱 PI가 폴리애미드 이제 필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필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PI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되게 강하고 전기적 특성도 우수하고 유연성이 또 좋아서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이제 IT 분야에서도 전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필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공정용 테이프까지도 이제 쓰임새가 확대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PI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PI 필름은 생산되는 대로 바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은 만약 제가 치킨집 사장님인데 네, 오늘 튀기닭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일 튀기닭까지도 준비해야 될 지금 재고가 계속 없이 계속해서 바로바로 나간다. 정말 이제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PI라는 이 필름 자체가 20년까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고도화되고 이제 OLED 이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PI를 여러 개 층층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열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 열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방열 시트라는 건데 이 방열 시트의 역할을 또 PI 필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수요가 있고 또한 이 부분이 이번 올해 지금 충분하게 매출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한 매출액의 50% 이상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서의 수요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부릴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 폰들이 나올 텐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필름이라고 하면은 이 필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필름이 아니라 구부릴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에 특화된 필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포트폴리오까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더욱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요가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20년까지는 주가는 이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되게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중국에서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 설비도 늘리고 공장을 증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예의주시를 항상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최근 기관이나 외액이 이제 너무 주식이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으므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한 5만 100원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예. 그 목표가로는 이제 퍼 30을 기준으로 해서 63,000원 드리고 손절가로는 4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3,000원까지 올라가면 정고점을 뚫는 거네요. 네, 정고점 뚫고 더 올라가려 예상하는데 그 기간은 2, 3개월로 최소 보고 있습니다. 예, SKC 코롱 PI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그 세계 최고 부품 소재 업체가 이제 무라타라는 일본 회사인데 그 한국에는 아모텍이 거의 무라타 수준의 회사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라미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도 1등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최근 IT 소재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삼성 전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MLCC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예. 주가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작년 3월이 주가가 2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 11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5배나 많이 오른 이유가 MLCC의 부품 하나로서 잘 된 건데 반가운 소식은 이제 아모텍도 그 MLCC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뭐 모든 MLCC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ESD MLCC라고 해서 전장 부품에 쓰이는 이 MLCC를 이제 특화적으로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이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연도에 시장에 이제 들어갈 계획이 있으므로 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적까지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세라미틱 부분은 이제 글로벌 1위를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칩 바리스터라든지 EMI 필터, 뭐 간전 소자 등 다양한 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칩 바리스터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매출액 증대도 계속 예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뭐 안테나라든지 뭐 다양한 부품 소재를 하는데 특히나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도 그에 맞게끔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모색한 게 전장 부품 사업이에요. 전장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기계였다고 하면은 자동차 안에 전자 부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자동차를 본다 하더라도 기계가 아니라 이미 전장 부품이 3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실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모텍의 경우에는 지금 BLDC 모터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매출처를 다양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16년도에는 이제 이 BLDC 모터 부분에서 14%의 비중을 차지 못했지만 예. 앞으로 18년도에는 이 비중이 36%까지 또 증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 부진을 이제 실적을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런 차트를 보고 쌍바닥을 찍었다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보시는 눈이 있으신데 예. 지금 39,000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의미한 쌍바닥은 지금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쌍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딱 4만 원, 3만 원 이거 떨어지는 가격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최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중간 형태인 34,000원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 네. 다만 조금이라도 좀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제시해 드리는 33,100원에도 35,100원에도 매수를 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가로는 이제 43,000원까지는 최소 1차 목표를 두고 있고 순저가로는 그 박스권을 이제 조금 이탈하는 33,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MLCC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제 MLCC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아모텍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고 예. 그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제가 아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라는 회사입니다. 예. 처음에는 뭐 환경 소재 사업만 했었는데 앞으로 2차 전지에서도 계속해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 중에서도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NCA를 부품을 매출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NCA를 이제 그냥 풀이하자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 소재 양극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CA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커다란 전기차 완전히 이제 큰 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출력이 필요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특화된 부품 자체가 NCA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에코프로도 이제 2015년부터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생산량이 월에 한 210톤밖에 되지 않았는데 18년도 제4 공장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은 총 생산량이 약 한 920톤, 약 한 4배까지나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놀라운 건 이제 수요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답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을 제4공장이 아니라 5공장, 6공장까지도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2분기의 실적도 너무나 좋습니다. 매출액은 1,44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8.6%나 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29억 원으로 86.9%를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장 승인에서 좀 이제 보류가 나오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 이유는 이제 좀 근거 없는 이야기였고 사실 에코프로 BM이 이제 지행과 내부 거래에 대한 이제 정리 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해결만 된다고 하면은 추후 상장에는 이상이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에코프로의 그 낙폭 가대 지점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34,100원대가 되게 저항대가 컸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뚫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좀 쉬어갔다가 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34,100원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고 이쯤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뭐 매번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가로는 34,000원. 예, 34,200원에 일단 네. 뭐 물량의 3분의 1만 배정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목표가로는 45,000원, 예, 손절가로는 32,000원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섹터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중에서 전문가의 종목이 소개가 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는 것 쪽으로 또 방향을 잡아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새 종목을 들어봤고요. 김홍식 팀장께서도 오늘 종목 골라오셨는데 탑픽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무선통신 사업 관련 RF 부품 사업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고요. 내년 이제 3월 통신사 3사가 5G 상용
상용화 공동 개시 합의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5G의 가장 큰 장점은 1km 제곱 안에 이제 사물 인터넷 100만 대 이상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타서 명령을 내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5G가 상용화되고 기술의 발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굳이 타지 않더라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가상현실이라든가 아니면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KMW냐면요. RF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과 그 처리 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양의 수요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5G 시장에 초점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필터, 이제 원격 무선 장비 등 5G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가속화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 실적을 이제 예상을 했었을 때 네. 영업이익이 이제 순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5G 네트워크 장비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최근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었었고 두 차례 이제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받기는 했었었지만 네.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좀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에서도 지분율이 약 7%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으로 이제 잡고 첫 번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5G 상용화 관련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KMW는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한 거죠? 사실 지금은 좀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무리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비중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자.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그리고 번째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인데요.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우리산업은 이제 PTC 히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전기차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PTC란 이제 히터, 서미스터를 이용한 전기 발열체 소자의 총칭입니다. 네, 전기차에서 PTC 히터가 주력 난방장치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이미 작년 1년치에 육박하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 이제 3일 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상반기 판매량은 1,886대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전반기 이제 10,000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집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차들까지 전기차까지 통계를 합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2,000대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자동차의 점유율은 약 5년 이후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PTC 히터가 그로 인해 이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성장은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 정부 정책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소차라던가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된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좀 권해드리는 이유는 투신과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상승 추세의 초입이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라던가 이러한 발표들이 있을 때마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윗꼬리까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1년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판매량에 대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보여줄 예상이라 그때에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38,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28,000원을 설정을 해서
두 번째 합격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전기차 섹터를 유익 있게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쌍용양해인데요. 네, 경협주? 네, 예. 경협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협주 중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시멘트 업체입니다. 최근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주식수를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남북 경협에 있어서 뭐 시멘트 관련주로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경협주에 대해서 한 가지 종목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 주간을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예. 경협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북한에는 뭐 마그네사이트라는 광물이 60억 톤이 이제 매장되어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마그네사이트는 사료나 비료, 시멘트, 자동차 윤활유, 그다음에 첨가제, 그다음에 수질 관리 등으로 다방면으로 좀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수많은 시멘트 회사 중에서도 왜 쌍용양해냐?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고정비에 대한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SOC 건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육로로 인한 물자 운반보다는 수로로 인한 해상으로 인해서 운반될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고 있고요. 네. 서해 쪽보다는 동해 쪽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동해, 영월 등의 시멘트 공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면서 쌍용양해 그 하나의 회사만으로도 북한에 전역에 시멘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속에서도 변동성은 좀 강한 편이라 최근 차트만으로 봤었을 때 하방이 더 열려있는 모습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비중 투자보다는 조금 저비중으로 매집해 나가는 투자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6,250원 이상으로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네.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쌍용양해는 뭐 예상하는 바로는 18년도에는 전 분기마다 배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농후하게 보고 있고요.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 약 4에서 6%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근본인 투자에 있어서 배당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어서 제가 추천드린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예, 남북 경협 수혜주 찾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잘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시멘트 1위 업체죠. 쌍용양해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시간이고요. 저희 먼저 제일제강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고 오늘은 점 상한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발견이 됐다는데 수백 조의 금괴가 실려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주로 이 지금 제일제강이 상한가인데요. 제 의견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다들 어렸을 때 뭐 보물을 찾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꿈꿔오잖아요. 가방 메고 막 나섰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뭐 지도 펼치고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을 꿈꿔왔을 텐데 지금 보물이 아직 발견됐다가 아닌 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러일 정전 당시에 돈수 코이호가 이제 침몰을 했는데 거기 안에 보물이 160조 원치가 있을 거다. 그냥 추정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예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선 테마가 이제 시장을 교란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보물들은 또 발견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에서도 네. 지금 이 종목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고 이런 종목들은 진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예. 매수하기 9시 전에 뭐 다른 일이 할 게 없으시다고 하면은 뉴스 검색을 한 번씩 해보세요.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뉴스 검색을 하실 때 키워드로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뭐 실적 상향, 뭐 목표가 돌파 이런 부분을 검색을 하셔서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꿈을 쫓다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투자를 하라라는 조언이신 것 같고요. 제일 제가 봐드렸습니다. LS 산전 볼 건데요. LS 산전 정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은데 2분기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요? 김홍식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뭐 그 이유로는 LS 산전의 경우 ESS 이제 에너지 저장용 시스템을 뜻하죠. ESS 산업의 호조로 인해서 2분기에 대해서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ESS 이제 보급이 지난해 상반기에 대비해서 약 2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LS 산전의 경우 스마트 시티 이제 조성 계획이라던가 경협으로서도 또 어떻게 보면 엮여서 최근에 상향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가지 혹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부분들인데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태양광 이제 판넬 가격이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적 또한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런 폭염이 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ESS에 대한 최대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LS 산전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가 됩니다. 예, LS 산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바이로메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 기업인데 또 얼마 전에 이현제약이 갖고 있는 바이로메드 지분을 청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오늘 3% 가까이 오르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투자 의견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뭐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이제 천연 의약품들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DNA 생산시설을 인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생산시설을 인수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또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을 또 보신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익 매물을 실현을 하고 있고 개인들만 정말 계속 사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들로서만 이런 주식들을, 무거운 주식들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들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명 호재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들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떻느냐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는 아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바이로메드까지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 김홍식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연결하는 시간인데요. 또 토픽 종목 들을 거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손여로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토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우선 좀 포트폴리오를 좀 수익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오늘 좀 단기적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타미셀이고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사실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제 아스코, 미국 하마 임상약계를 제외하고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제약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언제 다시 장세가 돌아올지 기대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어서 빨리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언제 장세가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직 제약바이오 장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옥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위와 같은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제 파미셀이 가장 좀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해당 종목을 좀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7월 13일 미국 넥타와 6억 5,976만 원 규모의 의약 중간체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 좀 적자 지속하고 있는 파미셀로서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호재성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가 이제 기술주와는 좀 다르게 이런 공급 계약, 신약 개발이 아니고 공급 계약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는 인상통과 모멘텀보다 좀 강하게 상승하는 요인을 좀 작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재무구조가 튼실한 대형주들도 있고 좀 신기술을 통해서 강한 상승력을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파미셀이 이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신기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무까지 좀 보유한 종목을 좀 변모를 한다라고 하면은 파미셀에 대한 노력이 확인될 모습이고 해당 공시 덕분으로 7월 13일 이후부터 현재 외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외인거 기간은 3거래일 연속 저번 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쌍끌이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해당 위치가 단단한 지지 구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제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조용히 들어간 이후에 차후에 이제 파미셀의 신약 개발이라든가 재무구조 개선을 토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름 있는 제약바이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좀 덩달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장과 이제 섹터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좀 오후에 좀 과대 낙폭 발생 시에 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16,000원을 좀 최고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16,000원과 15,5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 이제 꼬리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좀 이탈할 시에 좀 추가 하락이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는 14,5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인 28,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면 주가가 지금 횡보하는 국면인데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계신 겁니다. 파미셀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손여로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떨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형주들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면에 소형주들이 강세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74% 상승하면서 2315.0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29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31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20분경에는 2319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800억 원 규모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47,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어제는 4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는데요. 현재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6% 상승하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1% 상승하면서 29만 원 선에서 현재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3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는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1만 5,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분식회계 잠정 결론이 나온 날 6% 급락한 이후에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오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삼성물산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37% 상승하면서 822.7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800선에서 현재 마감을 했던 코스닥은요, 820선에서 상승 출발을 하면서 여전히 20선에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45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히 10만 원 선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9%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CJENM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5%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0.38% 상승하면서 80만 원 선 현재 지켜내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은 시가총액 5위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는 1% 하락하면서 9,06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1.57%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생산 시설을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에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23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컨텐츠주들이 대부분 약세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은 6%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 펄어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오늘은 6% 넘게 상승하면서 64,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최근에는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3.62%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롯데케미컬, LG화학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5% 넘게 하락하면서 3만 5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쌍용영에도 오늘은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현대건설 이렇게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네이처셀입니다. 2위부터는 제일제강, 3위는 신일산업, 4위는 우리기술투자, 5위는 한국항공우주, 6위는 올릭스,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SK하이닉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1위 네이처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6월 검찰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네이처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주식 전액을 매도했는데요. 장시작에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29.93% 하락하면서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제일제강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제일제강의 최대 주주는 신일그룹인데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제일제강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제일제강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일제강 지분 인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규 최대 주주들이 잔금 납입을 마치는 9월쯤에 정식 최대 주주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29% 상승하면서 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 신일산업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신일산업은 이틀간 35%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신일산업은 선풍기를 비롯한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와 관련해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자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된 바 있는데요. 현재는 3.65% 하락하면서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훈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장이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 기분은 좋고요. 어떤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실적 시즌이 맞으니까 좀 장의 이제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의 중심이 되어 있는 LIS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S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LIS는 레이저 커팅 장비, 레이저 실링 장비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 매출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가장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BOE라든가 그리고 CSOT, 티안마, GVO 이런 여러 업체 등이 있는데
여기에 그 OLED 커팅 장비, 실링 장비를 그 납품해서 거의 선점을 해갖고 지금 현재 뭐 기존에 발주돼 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발주될 이런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그 한때는 그 사후 면세점 사업도 했었는데 사후 면세점 사업 관련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 지금은 오로지 그 레이저 장비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레이저 장비가 뭐 얼마든지 여기는 현재 그 중국의 고객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풍부한 그 수주 물량 이런 것도 바탕이 돼 있고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의 실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뭐 순이익이 300억대 마이너스였었고 영업이익 66억 마이너스였었는데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뭐 영업이익 50억 그리고 순이익이 3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올 2018년도에는 그 매출이 2천억이 넘어갈 거고 2,900억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2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그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그 6월 달에는 그 전화사채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본격적으로 그 물량이 출회되고 나면서 본격적으로 일단 한 단계 턴어라운드를 못했는데 지금 시점이 이번에 조정을 받고 나면은 주가로서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적과 연결이 돼서 현재 그 주가의 흐름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어차피 8월 15일 전에 그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흐름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서 지금 장세의 흐름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저점 매수를 포착하자.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 뭐 박스권 상단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 LIS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향후에 주가 레벨업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신 겁니다. LIS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당장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연일 이어지는 폭음의 에어컨, 냉방기기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무더위하고 열대야가 이어진다는 그런 예보에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덥대요. 34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선풍기. 미니 선풍기도 하나씩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1제강인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소식이 이틀 연속 상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러일 전쟁 당시 침몰된 존스코이호의 가치가 160조 가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할 가치가 뭐 10조 원 뭐 이러면서 현재 시세로 150조 원에 달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10여 년 전에도 그 보물선 테마가 시장을 교란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조금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이걸로 오랫동안 수익을 내겠어라는 마음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될 예정입니다. 염두에 두고 좀 자금 묶이는 거 두려우신 분들 그리고 조금 빠르게 수익 나오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 우위 흐름입니다. 시장 대부분의 CJ ENM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CJ ENM하고 홈쇼핑 회사 CJ 홈쇼핑의 합병 법인으로 일단 CJ ENM 신라진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고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후장에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616억, 코스닥은 개인 30억, 뭐 기관 173억 이래가지고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45억 원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오후장에 조금 수급 불균형이 가져올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규모가 좀 더 커지거나 아니면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져올 경우 종목들이 널뛰기를 위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아침에 상승을 좀 뒤로하고 살짝 하락세로 돌아서 있는 상태니까 좀 염두에 두고 너무 종목들 오래오래 갖고 가면서 수익 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만 좀 수익을 좀 오래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은 장이 되겠습니다. 예, 오후까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여쭤봤고요. 저희 매주죠. 수요일 이렇게 연결이 될 때마다 손지우 대표의 추천주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오늘 추천주는 코스피입니다. 조금 이름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올해 4월에 사명을 변경한 고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로서 후공정 장비인 솔더브, 그 반도체 패키징에서 칩하고 키반을 연결하는 재료를 이제 접착하는 장비, 그리고 레이저 응용 장비,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주요 매출처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디프,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등 국내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주요 매출처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는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종목들이 업종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주요 고객군뿐만 아니라 중화권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설비 비용 투자를 재개함에 따라 지금 일단 수혜가 좀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체들 그동안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모멘텀이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기미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디램에서 수익성 개선 여지가 좀 여전히 남아있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 하방률도 사실 하반기에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조정이 빌미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서 일단 실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커팅 장비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한 것도 있고요. 센서 관련 신규 매출 증가도 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현재 주가가 16일에 6,250원 고점 갱신 이후 오늘 6,000원 아래에서 좀 눌러주고 있는데요. 일봉상 21선짜리 이탈 없는 선에서 아래로만 잘 모아가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노리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890원 보여지고 있네요. 6,000원짜리 돌파하면서 제대로 시세 분출 노려볼 수 있겠고요. 짧게는 7,000원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 10,000원대까지 노려보는 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차트상에서 21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5,250원에서 5,300원 라인 정도인데 앞으로 시일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손절 라인은 5,250원, 5,300원 이 라인 잡고 일단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코스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000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10,000원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 반도체에서 사명을 변경한 코스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길게 보면 10,0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